그가 평소보다 더 오래 메시지에 답장을 안 할 때 배속이 서늘해지는 그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아니면 그의 말투가 어제보다 조금 더 차가워진 것 같을 때 느껴지는 그 조용한 불안감은요. 당신은 모든 가능한 상황을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으로 그의 침묵 속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고 한마디 한마디를 분석하죠. 당신의 머릿속은 어느새 당신이 검사이자 변호사이자 피고가 되는 법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관자놀이를 쿵쾅거리며 맴도는 가장 큰 질문은 내가 뭘 잘못했지? 그가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입니다. 사랑과 배려로 가장한 이 두려움은 사실 당신과 당신의 관계를 모두 중독시키는 가장 강력한 독입니다. 당신은 그를 더 꽉 붙잡으면 자신이 더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당신이 더 세게 쥘수록 그는 손을 빼낼 틈을 더 간절히 찾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칼 융이 내면의 건강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여겼던 인간 심리의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남자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균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당신의 한 부분의 목소리입니다. 자신의 행복, 의미, 그리고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의 존재와 인정에 달려있다고 믿는 그 부분 말이죠. 그리고 이 두려움, 이 절박하게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마음은 남자가 머리로가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무게를 느낍니다. 끌림이 아니라 압박감을 느낍니다. 자유가 아니라 당신이 불안으로 스스로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감옥을 느끼는 것입니다. 윰은 당신에게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해방감을 주는 말을 해줬을 것입니다. 남자가 당신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두려움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으로 채우려는 공허함에서 도망칩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집어삼킬 듯한 에너지 소용돌이에서 본능적으로 멀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밝혀낼 역설은 남자를 진정으로 붙잡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잃을 준비가 내면에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가움이나 무관심에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가치와 온전함에 대한 가장 깊은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두려움을 멈출 때 당신은 멀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자석처럼 끌리는 존재가 됩니다. 이 내면의 자유를 이루는 7가지 기둥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 7가지 원칙은 당신의 두려움을 가장 큰 힘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당신의 초점을 그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기도록 도와주고 그 결과로 관계의 전체적인 역학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4번째와 7번째 기둥이 매우 중요할 거예요. 이 2가지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과 자유의 공간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별표 기둥 1. 두려움은 사랑의 묘약이 아니라 정신적인 독이다. 별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함정은 두려움과 사랑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잃을까 봐 더 많이 두려워할수록 그만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돼. 그를 잃을까 봐 질투하는 것도 결국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 개념의 대체가 가장 파괴적인 관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신 에너지, 즉 리비도의 흐름을 연구한 융은 사랑과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의 반대되는 에너지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은 확장하는 에너지입니다. 사랑은 충만함과 풍요로움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은 주고자 하고 자유를 허락하며 상대방의 성장을 기뻐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내가 없이도 내가 잘 지내길 바란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에서 비롯된 가장 높고 순수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반면 두려움은 수축의 에너지입니다. 두려움은 결핍, 공허, 부족함에서 비롯됩니다. 두려움은 통제하고 붙잡고 제한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은 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보장을 요구합니다. 두려움은 해방시키지 않고 오히려 가둡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 없이는 불행할 거야. 그러니 내가 불행하지 않도록 너는 반드시 내 곁에 있어야 해. 차이를 느끼시나요? 첫 번째 경우에는 상대방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타인을 희생시켜 자신의 결핍을 메우려는 시도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의 장 아래 있는 남자는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감정적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기능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책임감, 즉 당신의 행복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어깨에 짊어집니다. 이것은 영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오랫동안 감정적 지지대나 구명보트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필요로 되는 곳이 아니라 사랑받는 곳으로 끌리게 됩니다. 이제 윰은 당신의 두려움이 바로 당신 자신의 그림자, 즉 작고 무력하며 부족하다고 느끼는 당신의 일부의 투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남자를 실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도록 지켜줘야 하는 구원자로 봅니다. 당신은 내면에 겁먹은 작은 소녀를 사랑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도록 그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독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려면 두려움이나 질투가 밀려올 때마다 멈추고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그를 향한 사랑인가?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인가? 정말로 두렵다는 의미라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적어도 자신에게만큼은 사물을 올바른 이름으로 부르세요. 나는 그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혼자 남는 게 너무 무서울 뿐이야. 이런 솔직함이 치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붙잡을 수 있을까? 에서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 게 두려울까? 그가 떠나면 가장 나쁜 일은 무엇일까? 로 초점을 옮기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이 치유해야 할 진짜 상처를 가리켜줍니다. 이제 당신의 두려움은 사랑의 묘약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그리고 끌림을 서서히 갉아먹는 느리게 작용하는 독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당신은 이 독을 두려움이 아닌 자유에서 태어난 진정한 사랑의 생명수로 바꾸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두 번째 기둥, 통제의 환상과 신비로움의 죽음. 두려움은 필연적으로 통제 욕구를 낳습니다. 이 통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어디 있었어? 누구랑 있었어? 와 같은 신문을 하는 것이죠. 금지하는 것들. 하지만 더 자주 이런 통제는 배려로 위장된 미묘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따뜻하게 입었어? 겁이 도착하면 꼭 전화해.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래. 혹은 감정적인 통제, 상처받은 감정이나 눈물, 죄책감을 이용한 조종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날 사랑한다면 그런 짓은 안 했을 거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 즉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가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성은 완벽하게 배려하는 연인의 페르소나를 쓰지만 이 가면 뒤에는 완전한 통제를 갈망하는 작은 폭군, 즉 그녀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제는 그녀에게 안전하다는 환상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안전하다는 환상을 주는 바로 그 행동이 가장 중요한 것을 죽입니다. 남성에게는 끌림입니다. 남성의 심리는 주로 성취, 탐험, 정복의 에너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남자는 신비로움, 수수께끼, 자유에 자신의 자유와 여성의 자유 모두에 끌립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본질적으로 세 가지 파괴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 별표 그에게 숨쉴 공간을 빼앗습니다. 별표 타이틀. 지속적인 통제는 답답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는 성인 남자가 아니라 불안한 엄마에게 보고해야 하는 10대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남성적인 에너지를 무력화시키고 감사함이 아니라 무기력한 짜증과 도망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둘째, 신비로움을 죽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이미 다 읽어버린 책처럼 그를 예측 가능하고 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끌림은 말하지 않은 것, 상상할 수 있는 여백 속에 존재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여자는 평면적이고 흥미를 잃게 됩니다. 자신만의 삶이 있고 그의 삶을 감시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지 않는 여자는 그가 풀고 싶어하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셋째, 당신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통제하려는 당신의 욕구는 당신 자신의 불안함에 대한 외침입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나는 내가 충분히 가치 있다고 믿지 않아.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나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 내가 떠나지 않도록 내가 널 통제해야 해. 강하고 자신감 있는 여성은 통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자신감이 바로 그녀의 가장 큰 통제력입니다. 그녀는 인생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신뢰합니다. 융은 우리의 페르소나가 더 경직되고 융통성이 없을수록 그림자는 더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쓰고 있는 배려하는 여성이라는 가면은 수너 오어레이터 결국 금이 가게 되고 통제력을 잃는다고 느낄 때 그 밑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분노나 수동적 공격성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자를 더욱 두렵게 만듭니다. 자유로 가는 길은 통제라는 환상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정보 디톡스를 실천하세요. 의식적으로 그의 소셜 미디어를 확인하지 않기로 하세요. 그에게 신체적 공간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도 개인적인 공간을 가질 권리를 주세요. 거기 또 누가 있어? 와 같이 통제하려는 질문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정보가 정말로 나에게 꼭 필요한가? 아니면 내 두려움이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것뿐인가? 통제하려는 질문 대신 신뢰를 표현하는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랄게. 통제의 에너지를 그에게서 자신에게로 전환하세요. 그의 전역을 계획하는 대신 당신 자신의 전역을 계획하세요. 그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하는 대신 당신이 흥미를 느끼는 일을 하세요. 통제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숨통과 신비로움, 그리고 존중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불안한 엄마가 아니라 그가 돌아오고 싶어하는, 도망치고 싶지 않은 매력적인 여자가 됩니다. 세 번째 기둥, 결핍의 진공 상태와 온전함의 중력. 우주를 상상해보세요. 거기에는 별들이 있습니다. 거대하고 뜨겁고 빛나는 존재들이죠. 이 별들은 스스로의 에너지와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닐은 행성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행성들은 별의 질량과 빛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그 주위를 돕니다. 그리고 블랙홀도 있습니다. 무한한 밀도를 가진 존재로 아무것도 내보내지 않고 오직 흡수만 합니다. 블랙홀은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뉴는 심리학자일 뿐만 아니라 신비주의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종종 이런 비유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관계의 맥락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여성은 별이 아니라 블랙홀과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내면의 공허함과 결핍은 진공 상태를 만들어내고 그녀는 남자의 존재, 관심, 사랑으로 그 빈자리를 필사적으로 채우려 합니다. 이런 여성에게 다가가는 남자는 이 빨아들이는 효과를 느끼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 시간, 감정이 그녀의 끝없는 결핍이라는 깔때기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아무리 많이 주어도 내면의 공허함은 외부의 무언가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렵고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온전함을 찾은 여성은 별과도 같습니다. 그녀 자신이 빛과 온기,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녀는 남자가 있어야만 완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녀의 삶은 의미와 관심사, 친구, 창의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버팀목이자 자신의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녀만의 중력을 가지고 있고 바로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런 여성은 누구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존재합니다. 그녀는 빛납니다. 그리고 남자는 행성처럼 자연스럽게 그녀의 영역으로 끌려옵니다.
그는 그녀를 어둠에서 구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빛을 쬐기 위해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다고 느낍니다. 그 역시 스스로 더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여성과의 관계는 복종이나 구원이 아닙니다. 서로의 빛을 증폭시키는 두 별의 춤입니다. 윰은 자신의 내면 중심을 찾는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이며 외부의 평가와는 무관하게 온전하고 독립적인 성격의 내면 핵심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신과 연결된 여성은 더 이상 자신의 다른 반쪽을 찾는 반쪽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의 온전한 세계가 됩니다. 이 내면의 중력을 어떻게 키우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길 기다리는 것을 멈추세요. 자신의 행복에 100% 책임을 지세요.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20가지 목록을 만들어보고 그의 참여를 기다리지 말고 매일 최소한 한 가지씩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에너지 원천을 찾아보세요. 무엇이 당신을 불타오르게 하나요? 춤추기인가요? 그림 그리기인가요? 새로운 언어 배우기인가요? 자원봉사인가요? 그것에 시간과 열정을 쏟으세요. 자신만의 목적에 불타오를 때 당신은 등대가 됩니다. 고독을 벌이 아니라 자원으로 삼는 연습을 하세요. 스스로 데이트를 해보세요. 영화관, 카페, 전시회에 가보세요.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혼자 있는 자신에게 익숙해질수록 타인에 대한 필요는 줄어들고 당신의 매력은 더 커집니다. 남자를 끌어들이려는 진공청소기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세요. 빛나는 별이 되면 그가 스스로 당신의 궤도에 머물고 싶어질 거예요. 그가 해야 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빛에 저항할 수 없이 끌리기 때문입니다. 별표, 네 번째 기둥, 구원자 투영을 되찾고 자신의 힘을 만나다. 다이터. 이것은 가장 깊고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남자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주 자주 무의식적인 투영에 기반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구원자, 보호자, 모든 것을 해결해줄 사람의 이미지를 투영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믿는 자질들, 즉 힘, 자신감, 안정감,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부여합니다. 윰은 투영이란 자신의 자질, 좋든 나쁘든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경우 당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거나 인정하지 않은 자신의 힘을 남자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힘을 자신 안에서 포기하고 그 대신 그 남자에게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를 잃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그와 함께 이 힘과 지지까지 잃어버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거대하고 무서운 세상 앞에서 홀로 남아 약하고 무방비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환상입니다. 당신은 그를 잃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에게 넘겨준 당신 힘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에서 남자는 단지 스크린일 뿐입니다. 그가 실제로 그렇게 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지만 당신의 투영으로 인해 그는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처럼 보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그에게 집착함으로써 당신 스스로 이런 자질을 키울 수 없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외부의 지판 위에 의존하는 한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울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유아적인 위치에 머무르게 되고 그는 부모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아버지, 딸 같은 역동은 잠깐은 편안할 수 있지만 열정과 평등한 파트너십을 망가뜨립니다. 남자에게는 또 다른 아이가 아니라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대반은 투영을 되찾는 용기 있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힘을 점신적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그에게서 당신이 가치 있게 여기고 존경하는 자질들의 목록을 만드세요. 결단력, 어려운 상황에서의 침착함, 경제적 안정,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등입니다. 각 자질 옆에 이것은 내 안에도 있지만 잠재된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적으세요.
각 항목마다 스스로에게 이 자질을 내 안에서 키우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세요. 만약 결단력이라면 미뤄왔던 결정을 스스로 내려보세요. 자신을 지키는 능력이라면 평소라면 동의했을 상황에서 아니요라고 말해보세요. 경제적 안정이라면 금융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하세요. 이제 윰은 이것을 당신의 아니무스, 즉 내면의 남성성, 힘과 구조, 행동의 원형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외부에서 남성을 찾는 대신 당신은 내면에서 그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지지자, 보호자, 문제 해결자가 됩니다. 투사를 되찾아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먼저 당신은 이상화된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실망이 따를 수 있지만 그것은 치유입니다. 둘째로 그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약해집니다. 더 이상 그를 유일한 힘의 원천으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 말에 내면의 원천이 생긴 것입니다. 더 이상 정원사가 필요한 연약한 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깊은 뿌리를 가진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당신의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게 되죠. 당신이 쓰러지지 않도록 계속 받쳐주는 존재가 아니라요. 이것이 바로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끌림입니다. 별표. 5번째 기둥, 여성의 존엄성과 경계의 언어의 힘. 타이틀. 누군가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존중을 불러일으키는 행동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관심사를 포기하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며 불쾌한 일에 동의하고 무례함을 용서하며 불만을 침묵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의지를 보이거나 경계를 세우거나 불만을 표현하면 그가 기분이 상해서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우리는 점점 편리한 사람이 되고 편리함은 매력의 반이형입니다. 뮨은 경계를 세우지 못하는 것은 미성숙한 인격, 타인과의 융합, 그리고 자기 개성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남성에게 경계가 없는 여성은 국경이 없는 나라와도 같습니다. 그 나라는 짓밟힐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자원은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 영토는 아무런 처벌 없이 침범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존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성의 존엄성은 오만함이나 싸가지 없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차분하고 확고하게 인식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자신의 경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덕스럽거나 공격적으로가 아니라 차분하고 자신있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니요, 오늘은 안 돼요. 다른 계획이 있어요. 아니요, 그건 저에게 맞지 않아요. 아니요, 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두려움 없이 말하는 모든 아니요는 당신의 존엄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리고 그 벽 앞에서 타인의 조종과 무시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이런 경계를 마주한 남성은 분명한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 여성은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 그녀는 함부로 휘둘릴 수 없다. 그녀의 존중은 스스로 얻어내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남성들은 경계가 뚜렷한 여성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을 존중한다. 경계는 구조와 명확함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뜻에 맞춰 아무 형태로나 변하는 무정형의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온전한 사람임을 보여준다. 바로 이것이 흥미와 끌림을 만들어내는 요소다. 남성은 아니요를 말할 줄 알기 때문에 예스의 가치가 있는 여성에게 훨씬 더 관심을 갖는다. 그녀의 예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강요된 선택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다.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평소에 예의상 동의하던 사소한 상황에서 아니요라고 말해보세요.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을 정의하세요. 관계에서 당신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접어두고 절대 이 원칙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자신과 약속하세요. 당신의 경계가 침해당한다고 느낄 때 공격적으로 나가지 마세요. 나로 시작하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당신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 라고 말하세요.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이며 대화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윰은 이런 경우 당신이 화를 내거나 불편한 사람이 될까 두려워하는 그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이 온전함을 향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가르쳤습니다. 경계를 세움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 힘, 즉 검감한 공격성을 통합하게 되는데 이 힘은 공격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세계를 보호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내면의 안정감이야말로 사람이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는 존엄성입니다. 별표 6번째 기둥, 무관심의 마법과 당신의 부재가 주는 선물. 타이틀. 즉각적인 메시지와 끊임없는 연결의 시대에 우리는 즉시 반응해야 한다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내내 항상 대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고 항상 전화를 받으며 언제든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화를 놓치거나 1시간 뒤에 답장을 하면 그 사람이 우리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서 흥미를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윰은 정신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긴장과 이완의 리듬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항상 대기하는 것은 이완 없는 지속적인 긴장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리듬도 여유도 숨 쉴 틈도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언제나 무한정으로 제공되는 것은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의 기본 법칙입니다. 무관심의 마법은 얼음 여왕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풍요롭고 흥미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3번과 4번 기둥을 참고하세요. 당신이 즉시 답장하지 않는 것은 게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하느라, 책을 읽거나 명상하느라, 오늘 밤 만날 수 없는 친구와 대화하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튕기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에게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먼저 그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는 것도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와 자신의 목표에 대한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이지 그가 온라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부재가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곁에 없거나 온라인이 아닐 때 남자는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에 대해 생각하며 당신이 곁에 있을 때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당신의 부재 속 침묵에서 그의 갈망이 태어납니다. 그는 당신의 관심과 시간을 얻기 위해 당신의 영역에 들어오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윰은 이것이 검감한 자아주의 발현이라고 말할 텐데 이는 검감한 인격의 기초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 관심사, 그리고 시간을 우선시하는 것은 그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루나 저녁 시간 중 일부를 휴대폰 없이 보내보세요. 이 시간을 현실에 완전히 몰입하는 데 바치세요. 멈춤이나 문자 메시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묵이 항상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저 침묵일 뿐입니다. 불안으로 그 침묵을 서둘러 채우지 마세요. 일주일을 계획할 때 오직 자신만을 위해 하는 일, 그리고 그를 위해서라면 절대 취소하지 않을 일들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세요. 이 시간들은 당신만의 신성한 시간입니다. 당신이 남자에게 당신의 부재라는 선물을 줄 때 그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 싸울 기회, 당신을 그리워할 기회, 그리고 당신이 곁에 있을 때 얼마나 좋은지 진정으로 깨달을 기회입니다. 당신은 그의 인생에서 배경소음이 아니라 그가 간절히 기다리는 아름다운 음악이 됩니다. 타이틀 7번째 기둥. 두려움을 신뢰로 바꾸는 변화, 영혼의 연금술. 별표. 이것이 우리의 여정의 점점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두려움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윰은 연금술의 깊은 매력을 느꼈고 그것을 심리적 변형 과정의 은유로 보았습니다. 연금술사들은 납이라는 천한 금속을 순수한 금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심리에서 납은 기본적인 동물적 두려움이고 금은 의식적이고 깊은 신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니며
그가 절대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런 보장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바로 자신에 대한 신뢰와 삶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란 굳건한 내면의 확신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가 떠난다 해도 나는 괜찮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내 세상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아픔을 견뎌낼 수 있고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신뢰는 앞서 말한 모든 토대, 즉 당신의 온전함, 당신의 힘, 당신의 경계, 그리고 당신만의 충만한 삶에서 비롯됩니다. 삶에 대한 신뢰란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당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일어난다는 철학적 입장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에서 떠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단계에 더 적합한 무언가나 누군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운명론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연금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두려움, 즉 납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이제 두려움은 그저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신호가 될 뿐, 더 이상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차분하고 빛나는 신뢰, 즉 금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신뢰의 에너지가 남성에게는 절대적인 자신감과 힘으로 일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두려움이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으로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당신은 오늘 그와 함께하기로 선택하지만 내일도 함께할지에 따라 당신의 행복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어깨에서 엄청난 짐을 덜어주고 역설적으로 그가 당신과 더 함께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이 두려움에 떠는 어린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다스리는 여왕과 함께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여성을 잃는 것은 진정으로 큰 손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변화의 길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 인디비주얼레이션입니다. 이것은 남자를 붙잡기 위한 몇 가지 요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창조하기 위한 깊은 내면의 작업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역설은 아주 단순하게 해결됩니다. 당신은 그가 곁에 남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아서가 아니라 훨씬 더 소중한 것, 즉 온전하고 강하며 자유로운 자신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떠날까, 떠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 질문은 더 이상 고통스럽게 날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잃는 것이 진정한 손실이 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인생의 위대한 역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놓아줌으로써 우리는 얻게 됩니다. 두려움을 멈춤으로써 우리는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